이석진의 헬로 원자재 시간입니다. 자산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면서 우리가 원자재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자산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벌써 2014년에 4분의 1이 지나고 지금 절반을 향해 이제 시작되는 그런 4월인데요. 지난주 글로벌 자산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강세 속에 원자재가 좀 주춤거렸고요. 그리고 의외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좀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나오게 있지만은 일본, 유럽 그리고 신흥 증시가 1% 이상 상승했고요. 미국 다우 지수와 한국 코스피 지수도 약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의 가장 굵직한 뉴스를 찾는다면 역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들 수가 있겠죠. 2월 고용 인구수가 예상보다 높은 그 19만 7천 명 증가한 걸로 수정됐고요. 3월 그 예상치도 19만 2천 명으로 발표됐었는데요. 전망치인 20만 명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은 그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좋게 나와도 문제고 너무 안 좋게 나와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이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너무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경기의 둔화 리스크가 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이 역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일종의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절묘하게 두 가지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일종의 골디락스 같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이 그 증시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나스닥의 움직임은 다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시장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의 변동이 좀 심하다는 점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뭐 원자재 쪽, 특히나 금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지난 한 주만 놓고 보자면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좀 전반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뭐 서민의 귀금속이라고 불리는 은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난해 최악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은이었거든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은 가격이 거의 한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투자자들의 어떤 근심을 더해줬었는데요. 지난해 이맘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던 은 가격은 불과 2달 만에 한 30% 정도 하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난 연말에도 다시 급락하면서 온스당 18달러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러시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연초 대비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지만은 사태가 잠잠해지고 구리 등의 그 산업금속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잘 알다시피 은 가격은 귀금속인 금 가격과 산업금속 가격 모두에게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금속인데요. 귀금속과 산업금속이 동반 약세를 보인다면은 은 가격 급락은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여러 차례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악재 속에서도 은 가격이 온스당 18달러대의 지지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한 6월부터 해서 작년 그 12월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지선이 확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온스당 19달러에서 2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은 가격은 바닥권 확인 과정의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그 구리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신흥국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그 산업금속 가격과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월에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맞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18달러 선에서는 강한 지지력이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금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금속의 방향성도 우리가 은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원자재 투자 따라하기라는 코너를 코너 속의 코너로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이에 따라서 은 쪽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 가격이 올해 대략 그 온수당 한 18달러에서 한 26달러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 2010년 이후에 평균 가격이 온수당 30달러라는 점을 기억해 보면은 결코 30달러대의 벽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온수당 뭐 19달러에서 20달러대의 가격이라면은 충분히 은 가격은 바닥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전략적으로 은 투자에 나서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증시 및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다소 공격적인 은 ETF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국내 상장 ETF 거래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해외 상장 ETF가 가장 현실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규모가 큰 해당 ETF로는 아이쉐어 실버 트러스트 ETF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은 현물 가격을 벤치마크하는 이 ETF는 시가총액이 하나로 한 8조 원에 달해서 글로벌 100대 ETF 순위에서 60위권에 드는 대형 ETF입니다. 거래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리 없고요. 또한 은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만큼 비교적 정확히 은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방법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 내 해외 주식 정보에서 검색창에 그 해당 ETF 심볼이죠. 지금 아이쉐어 실버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SLV인데요. 이거를 친 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한 후에 매수 주문을 내면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ETF의 수익률은 그 과거 1년은 마이너스 35%, 과거 5년은 플러스 12%였는데요. 급등락이 심해서 투자 시점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 가격이 온수당 18달러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나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은 투자 시점에 적합하지 않는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지난번에도 물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지금 HTS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HTS를 근데 기존에 쓰던 것 외에 해외 증권용으로 또 다시 한번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계좌 개설 시에는 국내 주식 계좌 외에 해외 주식 계좌도 같이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죠. 그냥 증권사에 가서 해외 주식 계좌를 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에서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국내 주식 정보와 해외 주식 정보가 있는 건데 해외 주식 정보로 들어가서 매수 주문을 내면은 그 국내 주식 살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ETF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 일단은 그 증권사에 가서 해외 계좌 개설을 하시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달러 선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전체적인 자산에 있어서 은 관련 투자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면 되겠는지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뭐 기대 수익률이랄까요? 혹은 뭐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은 같은 경우는 금과 달리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도 높고 또 리턴도 높습니다. 따라서 그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은 은보다는 역시 금이 올바른 투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 같은 경우는 좀 더 짧은 기간을 두고서 좀 더 시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대략 뭐 한 1년 정도를 놓고 투자를 하실 때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